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숙TV의 조금숙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블라인드를 이렇게 올리니까 굉장히 뜻밖의 풍경을 만났어요. 고층 아파트에 사는데요. 따뜻한 봄 날씨와는 전혀 다른 지금 3월의 중순을 지난 이 날씨에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는 따뜻한 지방이어서 1년에 눈을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볼 정도로 눈이 굉장히 잘 오지 않는 지역인데 너무나 좀 낯선 풍경, 그러면서도 이 눈이 새벽부터 왔나 봐요. 산 쪽에는, 멀리 보이는 산 쪽에는 눈이 하얗게 쌓이기 시작하고 다행히 날씨가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너무 춥진 않아서 바닥은 이렇게 얼진 않았는데, 아무튼 3월에 맞이하는 봄비가 아닌 봄눈, 되게 조금 분위기 있는, 그리고 약간 센티해지는 그런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나의 생각대로 예측대로 되진 않죠. 그렇지만 오늘 조금 교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불편하셨겠지만 아무튼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리카와 마유미의 최신작 아니고요. 좀 2014년에 나온 책인데 10년 전을 사는 여자, 10년 후를 사는 여자란 제목의 책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을 여러분과 보내보고자 합니다. 저자인 아리카와 마유미는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녀는 마켓 점원, 의류 매장, 점장, 카피라이터 등 무려 50가지, 와, 직업 대단하네요. 50가지 이상의 직업을 거쳤습니다. 이후에는 자유기고가로 일하다가 40이 다 된 나이가 되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아시아 쪽에서 인기가 많은 작가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리카와 마유미의 책 중에서 먼저 프롤로그 간단히 보고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은 뭘 알고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투명한 미래를 비판하며 실패를 두려워하고 위험을 피해가려고 움츠린 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자신에게 다가올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든 변하진 않죠. 그리고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맞아야 합니다. 두렵다고 해서 현재만 생각하고 미래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그린다는 것은 10년 후를 생각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1년 뒤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10년 앞을 내다볼 수 있을까요? 물론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의 자신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는 사람과 그냥 생각 없이 10년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당장 오늘부터가 다릅니다. 10년 후를 목표로 진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지내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은 아주 작을지 모르지만 10년이 지나는 동안 엄청나게 커집니다. 현재의 여러분의 나이가 20대라면 30대라면 20대라면 30대를 보고요. 30대라면 40대를 그려보고 40대라면 50대를 그려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앞으로의 자기 모습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저도 거울 앞에 서서 10년 후에 저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부정적인 자세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래가 현재보다 더 좋을지 더 나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낙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그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철저하게 낙관적으로 그릴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떤 위험도 피하지 않고 전진할 각오가 있다면 10년 후의 미래는 분명 빛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안정적인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인생의 선택지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 기회입니다. 인생을 남에게 맡기지 말고 자신의 의지로 개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자신이 지나는 과정을 마음껏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서두에 저자는 프롤로그에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이 아리카와 마유미가 쓴 편한 의자만 찾다가는 아무 자리도 없다의 소제목으로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의 유명한 분의 글을 인용을 했는데요. 저자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하라.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하라. 그리고 실패하라. 그리고 다시 도전하라. 이번에는 더 잘해보라. 더 잘해보라.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단지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 뿐이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이다. 이 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은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담임 선생님을 뵙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강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양극화 사회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돼 학교에서 성적이 차이나기 시작하면 진학하는 대학이 달라지고 결국 대학은 취직 자리를 결정하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회사로 넘어가는 안전한 길을 걷고 싶어 하는 거지. 도중에 그 길에 끼어들기는 어렵거든. 어쩌다 길에서 벗어나 버려도 다시 올라타기 어렵고 이제는 인생 역전이 힘겨운 시대가 되었어.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입니다. 이미 취직 경쟁은 10대 시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안정이 보장된 한건 같은 취직자리의 주인들은 애초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업은 회사의 중력이 될 뛰어난 인재를 손에 넣기 위해 서둘러 나섭니다. 학생들도 될 수 있으면 좋은 조건으로 취직하고 싶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대기업이면 어디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이력서를 몇십 군데나 넣는 학생도 적지 않습니다. 마치 의자 뺏기 같은 취업 인생입니다. 몇 개의 의자 주위를 많은 인원이 빙글빙글 돌다가 신호가 울리는 동시에 의자에 앉지요. 우리도 이런 게임을 여러 번 해봤죠. 의자의 숫자는 인원수보다 적어 몇 명은 앉지 못하고 남습니다. 의자를 줄이고 다시 합니다. 또 누군가가 앉지 못하고 남습니다. 이 의자 뺏기 게임처럼 취업도 계속 탈락해 가다가 마지막에는 아주 적은 인원만 남습니다. 취업뿐 아니라 결혼도 의자 뺏기 게임과 같은 면이 있습니다. 이 저자인 아리카와 마유미는 결혼 상담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결혼 상담소에서 근무할 때 좋은 조건의 남성에게 여러 여성이 몰리는 상황은 자주 벌어지고 수입이 높고 안정적이며 외모도 괜찮고 성격도 밝고 인간관계도 좋은 모두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남성은 그리 많지 않고
높고, 그리고 그런 남성은 여성에게 원하는 조건도 높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조건이 좋은 남성을 원하는 여성이 많지만 또 좋은 조건의 여성을 원하는 남성도 많은 건 당연하죠. 이처럼 살벌한 사회에서 의자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며 자신의 가치에 값이 매겨지며 살아야 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청춘들이 안쓰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든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앉고 싶어하는 편안한 의자는 경쟁률이 높고 이건 현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의자가 계속 편안할까요? 편안한 의자가 경쟁률이 높은 편안한 의자가 계속 편안하기만 할 것인지, 지금은 편하지 않지만 몇 년 후에는 편안해질 의자, 혹은 다른 사람은 별로 편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겐 편안한 의자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저자가 아는 기업의 CEO나 임원들 중에서 이직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 작은 기업에 다녀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양극화 사회이긴 합니다. 상당히 크죠, 양극화가. 하지만 그 격차는 많이 달라집니다. 기업만 봐도 그렇죠. 한때 매우 유망하던 업종이 불과 10년 만에 완전히 사양 산업이 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10년 전에 굉장히 잘 나갔다고 해서 지금 또 잘 나가는 기업은 많지 않죠. 살아남는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대기업 안에서도 어떤 분야는 죽고 어떤 분야는 살아납니다. 계속 자라는 업종으로 성공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매우 희귀합니다. 사회가 불안해졌기 때문에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을 뿐 의외로 예전만 해도 그렇게 대기업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기업의 경우 오히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빨리 주어집니다. 조금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도 공개 채용도 적극적으로 하고 경력 사원에 이직해도 호의적인 것들이 오히려 더 빠른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좋은 기업에 취직하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작은 기업에서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자기 명함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직함이나 직책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더 인정을 많이 하고 가치를 높게 쳐줍니다. 아무리 대기업이어도 말단 사원인 사람들이 있고 그것보다는 작지만 강한 회사를 만들고 그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훨씬 더 인정받는 일일 수도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특출한 능력을 가진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원래부터 능력이 출중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조건에서 답을 찾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작은 기업이라 해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외부 사람들과도 만날 일이 많으면 그 사람은 부쩍부쩍 큽니다. 그만큼 경험의 폭과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정된 직장이라고 해도 주어진 작은 일들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가 수준이 떨어져 있음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하나의 작은 역할밖에 하지 못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작은 기업
작은 회사의 장점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네요. 게다가 작은 기업들은 사적인 생활에서도 융통성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 기업은 오래 근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불투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직 혹은 퇴직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자신을 위한 능력과 경험, 인맥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편한 의자가 되었다면 행운을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만일 조기 퇴직하게 되더라도 여러분의 경험은 득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릴 때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선택당할 생각만 해왔죠. 학교에서 칭찬을 듣고 대학 입시에서는 면접관에게 잘 보이고 공모전에 당선되고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와 면접 기술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그렇게 선택을 당하고 남에게 잘 보여야 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좀 슬프겠죠? 같이 일할 파트너를 알아보고 후배를 가르치고 나를 도와줄 외부 협력 업체를 결정하는 등의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언제나 안정된 의자만 찾아온 이들은 이러한 일에 매우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직장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창업을 할 때도 이 같은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의 개념은 앞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앞으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갖춰야 하는 능력, 겪어야 하는 경험이 잘 제공되는 곳인가 하는 점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조금 작은 곳에서 많은 일들을 다양하게 배우다 보면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가 있죠. 저도 이제 조금 규모가 큰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곳에서는 PC에 문제가 생겨도 전산실에 이야기를 하면 또 와서 해결을 해주고요. 또 어떤 걸 구매할 때는 또 관리과 이야기를 하면 또 알아서 또 처리를 해주고 하는데 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제 손으로 해야 되고요. 또 그런 하나하나가 다 비용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큰 것이 좋은 곳, 그러니까 큰 곳에서 안전하게 안정적인 직장에서만 일한다는 것이 편안한 의자일 수만은 없다는 저자의 생각에 공감하고요. 저자는 또 계속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맞는 의자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나의 적성이나 소질에 맞는지 내가 원하는 곳인지도 잘 따져보아야겠지요. 하지만 진정으로 자기에게 맞는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길게 내다볼 때 과연 이 의자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10년 후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그 10년 후의 미래로 가기 위해서 이번 단계에서는 무엇을 얻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보면 남들이 다 탐내는 의자라고 해서 나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은 편안한 의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곧 불편한 의자가 되게 뻔히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은 인기가 없지만 가능성이 보이는 의자 혹은 자신에게 맞는 의자를 찾아 그곳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거나 업무 능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편한 의자는 없습니다. 앉기 편하게 만들려면 그 장소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인정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취업 활동에 몰두하는 것은 특히 심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건 일본 저자가 사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은 조금 저희보다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취업 전선에 늦어지면 안 된다며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학문에 대한 탐구나 자유로운 여행 등은 다 미뤄둔 채 취업 준비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격일 뿐 기술이 아닙니다. 영어 점수와 높은 학점은 경험이 아니지요. 그러니 아무 기술도 없는 젊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적습니다. 대기업 사무직을 뽑는데 계속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것밖에요. 그런데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학생들이 졸업 후 직장을 몇 번이나 옮겨가며 기술을 익히다가 30세 정도의 자신의 직장을 결정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 나라들과 같지 않다더라도 그렇게 인생의 길을 열어두는 것은 배울 만한 점입니다. 졸업하는 시점에 자신의 진로가 불안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회사에서 모든 것을 성부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은 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흥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이 똑같게 느껴지고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꼭 나이 든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흥미를 잃으면 그 순간 나이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자 뺏기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 일부러 남들과 다른 길에 힘을 쏟다 보니 오히려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누구보다 먼저 나타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너무 완벽한 사람, 이미 자신의 세계관과 멋이 분명한 사람은 오히려 결혼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자기 캐릭터는 없지만 그래서 더 유연하고 상대방과 함께 뭔가를 이뤄가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좋은 배우자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어릴 때는 그런 사람들은 재미없어 하죠. 그러나 인생은 길게 꾸려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더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옵니다. 긴 인생을 함께 가는 동료라고 생각하면 사람을 고르는 기준도 훨씬 달라지는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러니 여러분의 일과 직업에 대해서도 보다 긴 안목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자 뺏기 게임에서 어떻게든 앉을 자리만 찾지 말고 조금 더 저자는 좀 긴 안목에서 이렇게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요. 그리고 편한 의자만 찾다가는 도리어 아무런 의자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멀게 보고 오프라 윈프리의 말처럼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하고 실패도 해보고 그리고 다시 도전하고 도전하면 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더 잘해볼 수 있게 해줘보고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위험을 감수한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 이제 여러분과 저의 차례입니다. 이 순간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면서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가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구독자 수도 20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제가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씩 동영상을 올리다가 보면 구독자 수가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조금 그러니까 구독을 하지 않은 분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내용이 한 번씩 괜찮다 싶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이 없는 영상은 너무 허전해요. 조금 쓸쓸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의 생각도 한 번씩 그러니까 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도 드리면서 함께 소통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여러분과 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숙이었습니다.